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마감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좋은 흐름들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발 여러가지 금한령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울상을 지었었죠. 중국 관련 소비재, 또 배터리, 여행주 등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은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고, 또 한미약품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주 역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내일장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04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71% 상승했고요. 30분 전과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204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040.57포인트입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보시죠. 2034포인트로 시가를 형성을 했고 2028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10시경부터 상승을 해서 중국발 PMI 지수가 잘 나왔다라는 호재도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죠. 현재 가격이 고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040포인트가 오늘의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급 주체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은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는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81억 원까지 매수세가 줄어들었고, 하지만 외국인은 1163억까지 매수세를 강하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좀 많이 팝니다. 1359억 원 파는데요. 오늘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947억 원, 투신이 503억 원이나 팝니다. 연기금에선 소폭이지만 55억 원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코스닥은 635.0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30분 전과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인데, 지수로는 3.02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0.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일중 흐름들 같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상승한 633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저가는 632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가는 현재 가격 부근입니다. 635포인트 정도에서 고가가 형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은 75억 원 소폭 사고 있고요. 개인은 398억 원, 400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463억 원을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특히 많이 팝니다. 309억 원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투신에서도 11억 원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는 57억 원 팔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현기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년 연휴로 지금 많은 증시들이 어제는 휴장을 했었는데 일본 증시 제외하고는 오늘 이제 다 개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증시와 함께 우리 증시가 잘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초 글로벌 증시가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좀 시장 참가자들의 좀 관망 심리가 상당히 좀 짙어진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지난해 하반기,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월 전후서부터 이제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상당 부분 그 긍정적인 부분들만 선반영하면서 여타 증시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중순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폭이 늘어났다기보다 좀 숨고르기 국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유로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탈리아 조기 총선과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또 좀 고질적이긴 합니다만 유로존 은행들의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 언론을 통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시장에 좀 노이즈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좀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의 지금 그 문턱에 넘어서는 어떤 그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미국채를
10년물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채 금리가 연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다소 완화된 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면에 지금 달러와의 강세,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유가를 포함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아직 그 지난해 4분기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시클리컬 업종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좀 줄이는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그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는 것, 그리고 FOMC 회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닝 시즌이 도입이 되면서 이익에 집중할 때이긴 합니다만,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미 선반영하면서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이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어떤 그 호재성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은 좀 특별한 어떤 방향성 없이 계속 좀 어떤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그런 국면이 좀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향성 탐색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달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화두 중에 하나가 유가도 있지만 강달러에 대한 기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꺾이긴 했는데 그래도 121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1202원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영모님, 강달러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03 부근에서 이제 더 상승폭이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102선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60원 선부터 사실은 특별한 조정 없이 지금 1210원까지 올라왔던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연말에 사실상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예상보다 좀 안 나온 부분들이 지금 2월 돼서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좀 누그러지다 보니까 이제 상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좀 원달러 환율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월 한 말까지는 어떤 지금의 달러와의 강세 압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전환 트리거가 될 만한 것은 결국에는 1월 20일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선으로 쓰고 어떤 정책을 또 후로 쓰지, 그리고 그 정책이 어떠한 과정으로 구체화되는지 여부가 조금 더 확인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 그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전망 점도표가 상향된 것도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재정 정책 효과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뭐 재정 적자 확대되는 어떤 그런 우려를 동시에 반영하면서 사실은 그 금리 인상이 원래 그 2번 봤던 것들을 3번으로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러한 인식이 좀 강화되게 되면 중국 달러와 강세 압력은 좀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서 보면 결국에는 지난해 연말에 올해 3번까지도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던 시나리오를 결국에는 2번 이하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뭐 미 연준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간다면 사실은 1분기를 제외하고 매분기 한 번씩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타 주요국, 미국을 제외한 여타 주요국 중앙은행은 올해도 사실은 계속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단계고, 아직까지는 금리 정상화 단계로 가고 있지 못하는 단계에서 결국에는 미 연준만 금리 인상을 기조적으로 가게 되면 미국 경기에도 부정적일 수 있는 달러와 강세 압력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하락, 결국엔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달러와 이 계속 연말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좀 방향성의 전환 자체는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한 번 정도의 어떤 방향성 전환되는 어떤 국면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 한번 방향 전환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네요. 이번 주가 이제 새해 첫 주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전략 잘 세워서 이제 다음 주도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운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사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과거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튀고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3분기 대비 4분기의 원달러 환율이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4분기 좀 기업 이익에는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결국에는 IT라든가 소재 산업재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여타 업종, 그러니까 성장주보다 좀 저희는 그 수익률 측면에서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1분기까지는 유가에 대한 베이스 이펙트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구간이고, 또 유가가 어쨌든 배럴당 50달러대에서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또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 수출이 지금 2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적어도 이러한 흐름이 1분기까지는 좀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시클리컬 업종, 여기에 이제 금융 업종까지 좀 더해서 은행 업종까지 해서 이들 업종이 좀 이익 모멘텀이라든가 매크로 측면에서의 모멘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야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뭐 1월 중에는 좀 어느 정도의 그 수익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분기에 조금 더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시클리컬 업종들이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분석하는 시간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이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휴장했던 글로벌 증시들이 하나하나 지금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외하고는 오늘 다 개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를 보기 전에 작년 12월을 한번 회고해 본다면 잠깐 되돌아볼 수 있나요? 네, 12월 우리 시장은 2달 만에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보다 글로벌 증시에서 월등하게 많이 오른 증시가 훨씬 더 많은, 한국은 그냥 평균 수준의 주가 상승의 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12월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했던 것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그 증시에 우호적일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들이 강세를 보인 게 가장 큰 시장의 호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중순에 열렸던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여기서 정책금리를 시장의 예상대로 한 차례 인상한 데 그치긴 했습니다만, 올해 우리 2017년이죠. 2017년에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올해 연말 금리를 연말까지 2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지난 12월 FOMC에서는 3번 인상으로 전망을 바꿨죠. 이렇게 이제 전망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부 신흥국 증시들이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좀 시장의 조정폭이 컸던 곳은 중국 증시였고요. 중국 증시는 한 4.7% 정도 떨어졌고, 여기 또 브라질 증시도 2.7%인데 뭐 브라질 증시야 지난해 한 해 동안 30% 넘게 주가가 상승했던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일부 신흥국 증시는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선강통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강통이라는 건 선전 증시랑 홍콩 증시 간의 주식 거치하 거래를 허용해주는 걸로 의미하는데, 이 선강통 시행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급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여지들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이런가 생각해보면 결국 그 달러에 대한 중국 위안화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에 좀 핫머니,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기성 자금들이 중국 증시에서 좀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좀 부각된 게 시장 분위기의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 뭐 글로벌 증시 속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는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순매수 1조 이상을 한 달 동안 사줬고요. 여기에 또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그 PMI 지표라고 하죠. 이런 제조업 지수들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11월에 이어서 12월 수출까지도 증가를 하는 등 이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된 게 시장의 호재로 작용해서 코스피는 2.2%,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월 한 달은 그래도 잘 마감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시장 흐름을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은 12월 5일 그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 부결났죠. 즉 헌법 개정에 실패를 하면서 한때 코스피 지수 1960선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4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서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수출 관련 대형주가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이 과정에서 12월 21일 2050포인트, 그러니까 월 저점 대비 거의 100포인트 정도 오르는 강세 행진을 보이다가 연말에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코스닥도 11월에 워낙 부진했던 게 컸죠. 4.6%를 하락을 했었는데 이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특히 외국인이 3,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모두 12월 한 달은 그래도 그간의 부진을 씻는 반등의 달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멀게만 느껴지는 느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엊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17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2017년 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한국 주식시장 어떤 모습을 좀 보일까요, 박사님? 이게 뭐 연간 증시를 전망한다라는 게 네. 일종의 덕담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1년 증시를 전체를 다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다만 1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또 1월 한 달이 좋으면 연간으로 또 좋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드리고 했었으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냐 하면 결국 그 수출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그 주가지수 코스피 상승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증가율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잘 될 때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특성, 특히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패턴들을 과거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이제 내수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지만 뭐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이나 이런 기업들이 중요한 기업이 많지만 이런 내수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실적 흐름들을 보이는 반면에 수출은 이게 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아래로에 크게 좌우되는 흔들리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악화될 때는 경기 전체를 다 좀 악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반대로 수출이 반등할 때는 또 나빴던 경기를 확 개선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1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였죠. 그저께 발표됐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12월 수출이 지난 12월 달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나 증가를 했고요. 또 2015년 2월이니까 벌써 한 1년하고 10달 전인데요. 201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일평균 수출도 플러스로 4.2%나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만 이렇게 수출이 회복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수입 증가율은 1.3% 증가, 또 중국의 11월 달 수입도 역시 6.7%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둘 다 수입의 문호가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가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1월 시장을 좀 낙관하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 중에 하나인 이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게 주목할 만한데요. 이 반도체는 그 무호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매 한 1년이나 2년 정도 사이에 생산성이 2배로 개선되는 생산성의 혁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이 제품 가격의 인하 압박이 되게 큰 산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인하는커녕 12월 제품 가격들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오펙의 감산 합의, 그리고 또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에 가입하지 않았던 나라들까지도 석유 생산량을 동결하거나 감축하겠다는 협의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배럴당 유가가 54불 3불까지도 올라오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는 일단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2017년 상반기에는 일단 수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기대를 걸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일단 1년 내내 갈진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수출 전망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료 한번 여쭤볼게요. 수출 전망이 개선을 제외하고 또 다른 좀 긍정적인 재료 없을까요? 네, 우리 시장 입장에서 또 선진국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재료 아니겠습니까? 결국 선진국 시장들이 특히 곧 이제 시작될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증시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일종의 이제 봉이 김선달 같은 그런 회사죠. 자기들이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이나 이런 추정치들을 쭉 모아서 그걸 집계해서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치들이 앞으로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가공해주는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지난주 12월 30일이죠. 12월 30일 날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2016년 4분기, 이제 곧 실적 발표가 있겠죠. 2016년 4분기 정보 기술 섹터, IT 섹터의 기업 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 정도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을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거는 지난 9월 말 발표됐던 전망치보다 계속 상향 조정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하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실적, 정보통신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실적들도 최근에 전망치들이 개선되고 있어요. 3분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폭발 같은 돌발성 악재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되게 좀 부진한, 일시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우리나라 기업 실적 전망도 지난 12월 초를 고비로 해서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실적 전망들에 대한 어떤 이런 데이터들을 쭉 살펴보면은 점점 상향 조정돼서 EPS 기준으로 해서 보면 주당 한 1,700원 정도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매년 4분기는 기업들의 12월 결산법인들의 어떻게 보면 한 해의 실적을 총괄해서 발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상당히 잦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부실 요인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좀 부실 생긴 것을 털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언제 그걸 조정을 하게 되냐면 연말, 그러니까 12월 결산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1월이나 2월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돌발 변수가 있어서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4분기 실적 전망은 그래서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 부정적으로 보던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들이 최근에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호재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업종별로 4분기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고 순이익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면 어느 업종이 제일 좋은가, 이렇게 한번 좀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에너지, 최근에 유가 오른 게 가장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업종의 영업이익이 지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2015년 4분기에 비해서 작년 4분기, 2016년 4분기에 무려 108% 정도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던 운송 관련 업종도 영업이익이 59%, 또 철강 및 금속 업종도 57% 정도 증가를 하고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8조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일부 참가자들은 9조 가깝게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015년 4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 1천억이었던 걸 생각하면 30%, 거의 40% 가깝게 이익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걸 종합해보면 에너지라든가 운송, 철강, 금속, 그리고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고, 또 이거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의 수혜를 받는, 수출 회복의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어닝 시즌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월 증시 상승을 이끌 만한 호재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1월 효과 있잖아요. 좀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됩니까? 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이제, 좀 악재라고 할까요? 부담스러운 요인은, 월 후반, 1월 20일, 우리 시간은 이제 21일이 되겠죠.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23일 주에, 설 전 연휴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어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진중한 모습을 보이고 또 시장 참가자들이 원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는 상당히 높지만 이게 또, 완전히 또, 기대에 부합해줄지 그런 거는 우리가 100%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대통령 취임일 이전까지는 시장이 좀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때쯤에는 시장에 좀 노이즈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고 더 나가서 영국이 유로존을 이탈한다든가 또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다든가 하는 그럴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저는 못하겠고요. 다만 우리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수출 회복 그리고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어떤 중요한 국가들의 뭐라고 하나요? 이제 좀 그 체감 경기 지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면이 있어서 1월 효과가 올해 그러니까 1월이 좋으면 그 해 수익률이 좋다. 이게 1월 효과인데 1월 효과가 올해 좀 나타날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애써 낙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 1월 증시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1월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까지도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무엇보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인 것 같고요. 네. 어제 가운데서는 273억의 순매수, 시작 현재는 약 1,2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외국인이 이틀째 순매수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기관과 개인은 지금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섰지만 외국인만이 오늘의 시장 여전히 싸다.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뉴욕 증시가 지금 신년 휴장이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의 한국 지수는 유럽 지수 그리고 전체로 아시아 지수 이런 흐름대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포인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리뷰를 좀 간단히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2거래일 때로 3거래일 정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어서 어느덧 182만 원을 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도 SK하이닉스 연일 그 신고가 그 상당히 그 급등의 모습을 좀 보이겠고요. SK
SK하이닉스는 업황 호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오늘의 지수의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 그 SK하이닉스가 어느덧 2.95% 상승의 모습과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3위 종목 가운데서 현대차가 현재 15만 3천 원 구간을 좀 지나고 있고요. 오늘까지 3일째 정도 연속 순매수 가운데서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차는 신공장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증권사의 어떤 긍정적인 분석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윗방향으로 좀 보고 있다 보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네이버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리고 삼성생명 등 예상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반도체 업종은 상승하고 있지만 그 종목들은 시작 현재 약세의 모습들이 현재 관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는 635선 전후의 공방을 좀 보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앞서서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고 있는데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395억 정도 순 매수가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111억의 순 매수 가운데서 어쩌면 개인과 기관의 매수량만큼 시작 현재 기관이 약 498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어서 기관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상승보다 하락 각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전체의 종목 가운데서 역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1,800원 정도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CJENM 그리고 메이톡스, SK모티럴 등 전체적으로 2위부터 10위까지는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만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40포인트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2041포인트, 2042포인트까지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635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 시장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신고가 경신 오늘 하면서 또 새로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미국 증시 새해 첫 거래일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작년 초에 중국 때문에 참 우리 애 많이 썼잖아요. 어려웠었죠. 작년 초 같은 경우에 설마 좀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실은 작년 1월 달에는 중국 증시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유럽 증시가 어제 오늘 이제 첫 오프닝 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의 전체적인 스탠스를 좀 보면서 시장의 어떤 리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프랑스 까크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보다 2015년 이후에 2016년 어떻게 보면 10월 달 이후에 예상보다 급등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프랑스 지수를 비롯해서 영국 지수, 때론 독일 지수가 10월 달 이후에 정확하게는 4분기 이후에 주가가 예상보다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독일 닥스 지수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4분기 이후에 정확하게는 11월 달 이후에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상승의 흐름들이 기본적으로 유로존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 당선자의 긍정적 시그널이 이제 유럽 증시 전체적인 흐름들을 상당히 훈훈하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 미국 다우지수에 대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그 새로운 시장이 오늘 저녁에 열리기 때문에 2016년 넘어서 2017년에 아직까지 방향을 좀 정하고 있지 못했지만 지난 2016년 동안 미국 다우지수가 어느덧 상당히 좀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의 패턴과 비슷하게 연일 그 눈에 띄는 기본적 흐름 가운데서 10월 달 이후에 즉 11월 달 이후에 상승했다는 것은 여전히 트럼프 당선자의 시장에 대한 방향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유럽 증시의 패턴들 그리고 미국 증시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작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상하이 지수 가운데서는 작년에 급락의 모습이 1월 달에 보였었는데요. 정확하게 1월 달이라기보다 1분기 때 예상보다 급락의 모습을 보였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전체적인 평균의 어서 스퀘어 모습을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가 작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선방했지만 1분기 때 예상보다 쇼크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제는 유럽발 악재보다도 우리가 중국발 악재를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자, 오늘 처음 열렸던 유럽 증시, 물론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 이외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의 모습들이 좋았다는 것은 이를 효과까지 코멘트를 드리긴 조심스럽지만 무엇보다도 유럽 증시 첫 스타트는 좋았다. 그거 하나만은 강조해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라고 총평을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쪽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왔는데 일단은 6일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이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목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상회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시장 컨센서스 이 단어부터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그 증권사마다 전기전자 애널리스트들이 있고요. 그들이 통상 대리보다는 과장급 또는 고차원 과장급이 통상 그 반도체 쪽 포트폴리오 맡고 있는데요. 컨센서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 분기별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 좀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여전히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일간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시각 현재에도 어느덧 182만 1,000원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그 180만 원대 모습을 우리가 언제 기록하냐 할 정도로 상당히 주가의 모습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삼성전자의 상승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를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그럼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드릴 말씀은 외국인들이 샀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이런 어떤 지분율의 모습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2016년 11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의 지분이 때로 50.9%에서 이 시각 현재는 50.8, 50.9 정도 밴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상승보다는 즉 그동안 이제 180만 원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보다 매도로 가자 그런 관점으로 지분율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분율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 앞서 컨센서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즉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그 가운데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삼성전자가 182만 원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자, 증권사마다 교보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삼성전자가 200만 원이 아니라 235만 원이 갈 것입니다. 목표가를 올려놨습니다. 또 동부증권 같은 경우에도 190만 원대부터 220만 원대, 전체적으로 230만 원대부터 210만 원 이 박스권에 내에서 증권사가 목표가 올려놨다는 것은 6일이죠. 6일이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인데요. 자, 4분기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표가가 올려놨다는 것은 4분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때로는 2015년 4분기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목표가 올려놨습니다만 여전히 고민인 것은 과연 이렇게 이번 4분기가 이렇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웬만큼 올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즉 눈높이보다는 눈높이에는 맞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금요일날 아무리 그 4분기 때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위험에 대한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돌아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그 집에 있는 그 자녀분들이 그 공부를 잘해서 상당히 제가 이번에는 아마 전교 5등 정도 할 거야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전교 10등 했습니다. 물론 전교 10등 한 것도 좋지만 결국 부모님의 그 눈높이가 높아서 5등 할 것 같았는데 10등 했다. 그것은 결국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 이번 금요일 날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국 이 시각 현재 182만 원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요. 금요일날 제가 보기에는 상승보다 하락 각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금요일날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조심스러운 예단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4분기 실적 발표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4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 기업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거기에 또 뭐 상각도 하고 이자 비용도 넣고 여러 가지를 좀 털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올해는 좀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1월 휴가 뭐 증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조심스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항상 뭐 1월 효과, 뭐 증시 기폭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네네. 매년마다 1월 달에 항상 드렸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1월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팩트는 저겁니다. 무엇보다도 1월 달에는 각 기업들이 2017년도에는 우리가 작년보다 매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또한 경제TV 이런 쪽에서는 그만큼 시청률도 높이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1월 효과의 어떤 희망, 즉 기대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다만 2015년 같은 경우 2015년 4분기가 예상보다 실제 부진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업이익 베이스라고 그러죠. 결국 2015년도에 모든 것을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면 모든 걸 다 털고 2016년, 2017년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4분기는 부실이나 이런 것을 좀 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빅 베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4분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도 결국 1월 효과를 보시려고 그러면 이제는 결국 삼성전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좋아진다면 1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결국 실적이 부진하고 그리고 주가가 밀린다면 1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인 모습이 있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장의 MS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이 결국 1월 효과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지수 가운데서도 삼성전자가 0.8%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이 시각 현재 지수가 약 0.8% 상승한 2042선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오늘의 지수도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이 올랐다. 이런 어떤 큰 궤로서 같은 흐름으로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장 특징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최고가를 오늘 또 경신을 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볼 거고요. LG전자 이야기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LG전자에 대한 우려들을 그리고 주주들의 볼멘 소리가 참 많았는데 드디어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얘기입니다.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많이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도 나눠볼 거고요. 휴원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신라젠 소식도 다음으로 들어와 있네요. 외국인의 러브콜에 주가가 잘 가고 있다. 왜 러브콜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어제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로 아모레퍼시픽이 된서리를 맞은 하루였는데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국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이야기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경신했으니까 짧게 한번 더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183만 1,000원까지 오늘 올라가면서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참 잘 가네요, 진짜. 자, 이게 삼성전자가 실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과연 몇 주나 들고 계실까 그런 또 의문의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못 사요, 돈이 없어서. 그렇죠. 한 주당 현재 182만 원이면 10주면 1,800만 원이고요. 네. 뭐 100주면 뭐 1억대가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삼성전자를 항상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면 중형주, 소형주가 가지 않을까 그런 어떤 퀘션 마크 속에서 삼성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뭐 IT 즉 전기전자 그 가운데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하고 물어봐도 삼성전자 주가 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그들이 정확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간다는 것이 결국 실적이 좋아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자, 실적이 아무리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결국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180만 원대 넘어섰다.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시장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한 이 시각 현재 외국계가 15,000여 주 순매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약 4,000여 주 순매수가 있다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기관과 결국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 되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 여전히 180만 원 넘어서고 있지만 왜 이렇게 오르는지 딱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삼성전자의 방향성이고요. 설명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모른다. 더 크게 보면 결국 지수의 방향성이 약간 좀 미스매치 즉 설명드릴 수 없는 안개의 어떤 그런 장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LG전자 이야기 바로 이어서 뭐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오늘 5%대 상승이고요. 지금 12월 20일부터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이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47,800원부터 54,300원까지 고공행진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장이 나오네요. LG전자도.
삼성전자 특징주 가운데서 주가의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실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결국 주가의 방향성 윗방향이라면 삼성전자 180만 원대가 넘는 주식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SK하이닉스 때로는 LG전자 5만 원대 이런 주가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의 방향성이 맞다면, 그리고 소위 LG전자가 우리가 100세가 전에 우리가 강자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에 여타 업종이면서도 주가가 쌌던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미약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틀 동안 주가가 17%나 빠졌다가 오늘 이제 좀 급하게 사측에서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좀 좋다가 지금 거의 상승폭 다 반납했네요. 네, 한미약품 생각을 좀 엄격히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회사 측에서는 무상증자 결정을 했고요. 자, 무상증자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 그 한미약품을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에게 고마워서 무상증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2010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대에서 이 시각 현재는 거의 반토막 이상 주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결국 한미약품 오너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보기에 주주 친화 정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개인들이 한미약품을 많이 매수하셨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주주는 결국 손실의 구간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무상증자 0.07주인가요? 이 정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주주친화 정책이라 말을 쓸까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미약품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감기 독감의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그 백신 효과 때로는 무상증자로 인해서 제약주가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급락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약주가 주가 급락했기 때문에 상승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공정 공시라는 코멘트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왔던 공시 내용 등이 한미약품의 이후에 어떤 공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저 공시가 정확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한미약품이 이제 어떤 무상증자 하더라도 최소한 1대1 무상증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미약품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손실을 회복되지 않은 이상 한미약품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서요. 오늘의 무상증자의 어떤 이슈 제가 보기에는 주주친화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29만 4천 원 즉 약 3.3%까지 상승했는데요. 현재 0.5%로 상승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도 이 정도 무상증자의 어떤 거리로는 상당히 약하다. 그런 어떤 냉담한 반응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무증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제약바이오주 하나 더 들어와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검찰 압수수색을 지금 실행이 됐다라는 소식이 약세인데 휴원스 얘기입니다. 5% 가까이 하락이네요, 지금. 네, 최근 들어서 압수수색, 다른 기사를 보면 압색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친화적인 것처럼 작년 하반기 이후에 우리가 특검에서 때로는 검찰에서 롯데그룹 등 소위 대기업들 하도 그 압수수색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런 단어가 이제 좀 익숙하다. 이런 어떤 답답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휴원스 관련돼 가지고 결국 기본적인 내용은 저거죠. 압수수색을 지금 해서 자료를 가져갔는데요. 결국 리베이트 부분들이 가장 휴원스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그 주식하시는 분들 항상 눈이 뻑뻑할 때 우리가 인공 안약을 쓰는데요. 휴원스가 그것을 주로 좀 만드는 좀 기본적인 회사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결국 리베이트 관련돼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결국 제약업종 등이 매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제는 리베이트 부분들을 지금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정부에서 좀 단속하겠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이슈가 아니라 횡령이나 이런 이슈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 리베이트 이슈와 맞물린다면 이런 부분들이 당장 휴원스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휴원스가 어제 정기 인사를 했습니다. 결국 그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는데요.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이번에 압수수색의 결과는 새로 신임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빅베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결국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장은 이제 검찰 수사 이런 관련돼가지고 예상보다 엄격히 그리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휴원스 관련돼서 검찰 수사 그런 부분 협조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왔다는 것은 결국 어저께 이후에 모든 것을 털고 또 새로 간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휴원수 관련돼 가지고 리베이트 부분들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이후에는 지금보다 다른 모습이 결국 대표이사 사장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기엔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원수 정리를 쭉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신라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종목인데 오늘도 좀 상승을 하다가 장 초반에 또 하락 반전을 하는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신라젠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2,750원이면 네. 공모가 대비로 약 3배 정도 상당히 좀 선방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종목이 이렇게 단기간에 3배 이상 올릴 수 있을까? 오를 만한 이유가 뭐지? 그런 어떤 코멘트를 찾다 보니까 정 할 말이 없어서 외국계가 결국 그 신라젠을 많이 매수했다. 이런 어떤 좀 곤궁한 답이 나올 정도로 신라젠에 그동안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신라젠 관련돼서 외국계가 그렇게 공격적인 순매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날에는 22,000여 주 그리고 29일 날에는 5,000여 주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어제는 5,500여 주 순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라젠이 결국 외국계 어떤 순매수로 인해서 상승했다기보다 결국 공모가에 대비해 3배가 됐다는 것은 공모가를 좀 너무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싸게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판단일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최근 들어서 지난 2016년 하반기에 주가 급등했는데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3배 이상 공모가에 3배 이상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는 2016년도 4분기 그리고 2017년도 이제는 실적이 그리고 매출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결국 3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백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라젠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중국 소비재로 꼽히는 대장주격이죠. 화장품의 대장주격인 아모레퍼시픽 얘기인데 어제 4%대 좀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2%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드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사드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부담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것이 얼마나 특정화돼서 부담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어제 가운데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사드 이후로 또 다른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어제는 약 4.9% 하락, 이 시각 현재는 2.1%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종목 가운데서 LG생활건강도 전일에는 약 5%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1%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고 있는 것이 어제와 오늘 화장품 업종이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즉 사드 배치 우려의 코멘트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그런 이슈가 빠지면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틀거리를 정리하면 결국 사드 배치 이슈 이후로 또한 1월 달에 결국 중국발 춘절 이후로 우리가 소위 중국을 바라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2015년 때로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좀 소폭이나 상승했는데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 이제는 재미가 없는 그런 어떤 기본적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중국발 악재 딱히 손에 잡혀있지 않지만 주가가 하루 상간으로 오르고 때로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사드 배치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미칠지는 결국 투자 심리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고 있는 모습들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응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향후에? 네, 중국 소비 관련주 우리가 특징을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자, 무엇보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GDP가 6.5%, 6.7% 전후인데요. 2017년도도 여전히 작년과 같은 밴드로 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4년, 2015년 우리가 LG생활을 비롯해서 소위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기본적인 키워드가 이선희 씨 노래 있죠. 옛날이요. 그런 표현이 네. 정확하게 화장품 업종에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결국 중국발 악재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결국 화장품 업종 등이 결국 이제 급등과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인해서 화장품 그리고 그 외 중국향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좀 리스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야기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재들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별별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소장님?
네, 무엇보다 제일기획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이요? 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삼성그룹에서 제일기획을 팔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했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일기획, 과거에는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던 모습들이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일기획은 결국 우리가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제일기획의 매출의 대부분을 삼성그룹에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지난 갤럭시 노트 7 이후에 이제 단종 이후에 이제 제일기획이 또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받는 것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내년에 갤럭시 S8이죠.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갤럭시 노트 7 단종 이후에 즉 삼성그룹, 삼성전자의 갤럭시 브랜드가 상당히 훼손됐기 때문에 이제는 제일기획을 통해서 갤럭시 S8을 어떻게든 그 프로모션을 많이 할 노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프로모션에 이런 노력들은 결국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TV를 통해서 결국 갤럭시 S8이 그만큼 좋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중심은 결국 제일기획이 가장 수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이 결국 어떻게 보면 제일기획의 어떤 지분 매각 검토 때문에 예상보다 작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2016년 즉 2017년부터는 이제는 실적이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2015년부터 상당히 부진했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결국 제로 이펙트 이런 효과로 인해서 제일기획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차트 모습들이 여전히 최근 들어서 즉 12월 달 이후에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차트로는 별 두 개의 어떤 포인트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수급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12월 달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료는 별 3개를 드렸는데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S8이 결국 내년 상반기부터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제일기획을 통해서 지금보다 광고나 이런 매출 등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제일기획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일기획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감까지 한 5분 정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204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69% 상승 예상이고요. 14.03포인트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2034포인트로 출발을 했고 그래프를 보시면 쭉 우상향하는 모양이 참 예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가는 장 초반에 2028포인트까지 잡혔고요. 고가는 2043포인트까지 오늘 상승을 해주면서 오늘 쭉 우상향하는 모습. 특히나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어온 뒤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더욱더 이어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결국에는 포지션을 전환을 했습니다. 개인이 100억 원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이 1333억 원 매도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294억 원 순매수하는데 외국인은 5거래일째 연속 순매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 물량이 조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 물량 주체는 금융투자 쪽입니다. 금융투자에서 1470억 정도의 큰 물량을 지금 내다 팔고 있고 투신도 370억 원 팝니다. 하지만 연기금에서 128억 원, 많진 않지만 128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1% 상승 182만 3천 원인데 오늘 183만 1천 원까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신고가 47,300원까지 올라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좋은 흐름 쭉쭉 이어가고 있는 모습. 특히나 IT 반도체줄 올해 잘 갈 거라고 했는데 이 대장주들이 참 잘 가고 있네요. 현대차 15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새해 들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어느덧 15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조금 빠지고요. 한국전력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한국전력은 오늘 강보합권 200원 선 올라주면서 43,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나 자동차 관련주로 오늘 잘 갑니다. 27만 6천 원까지 올라줬고요. 네이버가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76만 7천 원. 하지만 올해 네이버 주가에 대한 관심들은 참 시장에서 뜨거운 상황이죠. 삼성물산이 오랜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2.79%나 상승하면서 13만 원에 근접한 모습이고요. 포스코는 1.54% 하락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고합권입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636포인트까지 현재 올라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0.66% 상승이고 포인트는 4.16포인트 상승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2% 상승한 633포인트로 출발을 했고 장 초반에는 그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632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저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PMI 지수 굉장히 잘 나오면서 상승 흐름들이 이어갔고 장 막판에 더더욱 힘을 내면서 636포인트까지 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기관은 508억 원 팔고 있는데 금융투자에서 또 많이 팝니다. 355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투신이 17억 원, 연기금이 57억 원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4억 원 순매수, 개인이 37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오늘 좀 지지부진합니다. 1.48%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200원 상승, 오늘 시세 분출 잘하네요. 8만 원에 근접한 카카오고요. CJENM도 오늘 72,700원까지 상승, 메디톡스도 잘 갑니다. SK머티리얼즈 계속해서 1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18만 4,700원까지 올라주면서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죠. 다음 살펴봅니다. 코미팜 오늘 강보합권, 로엔도 잘 가고요. 바이로메드 오늘 700원 정도 상승입니다. SFA 오늘 7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그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좀 급하게 올라와준 경향이 있어서 신고가 경신한 뒤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컴투스 이틀 연속 10%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배당 깜짝 배당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죠. (2017년 1월 3일) 화요일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상승 흐름으로 기분 좋게 마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오늘 뭐 양시장 상당히 좀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183만 1,050일 신고가를 터치했던 모습이 있어서 여전히 삼성전자가 2016년에 넘어서 2017년도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상당히 커지는 것이 이 시각 마감 가운데 특징적인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이 네이버가 1% 하락, 그리고 포스코 하락,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체적으로 유가전국 시장 훈훈하게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 가운데 유가전국 시장이 시작 현재 100억 정도 개인의 순매도가 보였는데요. 잠중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가 있었지만 결국 1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보였다는 것은 오늘 저녁 열릴 이제 미국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이 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오늘까지 이틀째 상승을 좀 모습 보이고 있어서요. 여전히 유가전국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으로 시장의 중심이 좀 몰려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현재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전국 시장의 삼성전자가 50일 신고가를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인 셀트리온, 즉 1위 종목은 현재 약 1.4%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여전히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상승하려면 셀트리온이 기본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셀트리온이 발군의 노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시가총액 2위부터 10위까지 코스닥 시장 여전히 빨간불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오늘의 흐름으로 봐서는 유가전국 시장은 0.8%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7% 상승인데요. 오늘 유가전국 시장의 상승의 가장 주요 요인은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오늘도 골드스탁 연구소 원해남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선물 시장에 대해서 오늘 들어볼 텐데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연초 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의 뭐 증시가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부터 시작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시간 정도가 되면은 해외 선물도 방향성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대인데요. 장 초반부터 오히려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골드라든가 또는 국채라든가 이런 쪽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커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54불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것은 뭐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채나 골드의 움직임이 올해 연초에는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그러나 주가 상승, 특히나 이 시간대에 나스닥 선물의 강세를 본다면은 주가 상승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그 상품이 이 오일, 우리가 거래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오일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오펙에서 감산회의가 나오고 나서 이 과연 감산이 이뤄지고 나서 꾸준하게 지속될 것인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반기에 예상되고 있는 고점이 한 63불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대비 한 25% 정도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최근 지난주죠.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고점을 갔었던 자리가 이렇게 54.20 자리입니다. 54.20에서 3.50 정도까지 내려와 놓고 다른 때와 달리 상당히 견고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사실 오일 거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장 초반에 이미 뭐 골드 선물이라든가 국제라든가 S&P라든가 이런 쪽에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면은 54.20을 넘지 못하고 현재 53.90에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오일,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를 접근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말일날에 새벽 한 4시 30분쯤에 화면에서 보시면은 하단서가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53.70 자리가 되는데요. 53.70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마다 거의 다 매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탄력적인 흐름이 54불대의 지지력과 54.20의 원유 재고 발표했었을 때 요 부분의 부담 때문에 다소 좀 멈춰있는 흐름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야간 시장에 미증시가 출발한 무렵이죠. 미증시가 출발할 때를 적용을 해본다면 53.90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를 접근을 해봐도 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워낙 그 상승폭 또는 변동폭이라고 할 수 있죠. 위아래 변동폭이 컸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하고 과거에는 우리 지수와 연동성이 좀 떨어졌지만 최근에는 지수하고 연동성을 좀 비춰봤었을 때에 오늘 달러 인덱스가 갭상승을 했다가 주춤거리고 있고 그 상대적으로 그 사이를 국채나 또는 골드 선물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좀 메워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일 같은 경우는 그 틈새 종목으로 매수 접근을 좀 해봐도 좋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 시장 마감 상황과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습니다. 4원 50전 정도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인데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3원에 거래가 돼서 0.3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1209원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2일날 그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56% 오른 102.78로 기록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이탈리아 유로존 탈퇴 우려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달러화의 인덱스의 모습이 제가 이제 그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현재 한 102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저번 주 이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고점에 103포인트 정도 찍고 102포인트의 그 언저리에 닿으면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까지 떨어지는 건 힘들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고점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와 맥을 같이 해서 그 원달러 환율을 본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1200원대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과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들, 이 중간에 그 가격대가 1200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200원대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 보면
1209원을 뚫고 1210원을 뚫고 못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박스권이 1200원대 내에서 아마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이 오늘 그 3일 위안화 거래 기준치를 1달러당 6.9498위안으로 설정을 고시했습니다. 지난달 30일보다도 0.18% 정도 절하된 모습인데요. 위안화 기준치를 내린 것은 이 거래일만이고요. 그리고 12월 20일 일의 최대폭입니다. 오늘 그 차이신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치는 50.7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51.9를 기록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제조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0을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날 발표했을 때는 50.9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그 중국의 경기는 어느 정도 제조업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기사가 있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 당국이 기존의 6.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6%까지 떨어뜨려도 될 정도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자문위원인 한이핑 베이징 그 경제학과 교수 같은 경우가 신화통신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정책 당국자들의 계획을 위해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도록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7% 정도로 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6.5% 정도의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이걸 6%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점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 현재 수준에서 중국이 그 지향하는 바 샤오캉이죠.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6.5% 정도 정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많은 그 글로벌 경제 기관들이나 투자은행들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집계하게 된다면 한 6.3%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2018년 정도는 6%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2018년까지 6% 정도 떨어질 거라고 많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의 자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중국 내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마도 6% 정도로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떨어뜨릴 때 보게 된다면 중국 당국자들이나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정책의 결정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게 된다면 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경제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그 자문위원들이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런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들고요. 하반기로 가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아마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안화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것보다는 떨어질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 외환 마감 시장 그리고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자 주요 일정 짚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8명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 등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미국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는 미국의 2016년 12월 민간 고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는 비농업 부분 민간 고용 수치를 측정한 것으로 이틀 뒤에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선행 지표로 활용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의 2016년 12월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일 주요 일정들 짧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 저희가 한번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좋아서 내일 잘만 세우면 또 잘 이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가 뭐 1월 효과 기본적인
키워드가 결국 희망이기 때문에요. 네. 어제 오늘 유가정국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미국 증시가 열립니다. 즉 2017년 첫 시장을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2만 선 돌파하지 못하고요. 19,762선이기 때문에 어쩌면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오늘 저녁에 240포인트만 다우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가 2만 선 돌파 그런 어떤 기대도 가져야 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주가가 소폭이나 밀렸기 때문에 어쩌면 결국 이게 트럼프 랠리 이런 어떤 이벤트가 12월 말 기점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코멘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비론적인 어떤 그 코멘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정리하면 이제 한국의 1월 효과는 결국 미국 통해서 얻어야 한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작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 지수가 5% 이상 급락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1월 달은 좀 하락했는데요. 이제는 결국 중국을 넘어서 미국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1월 효과의 어떤 기본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팩트 가운데서 자, 미국 증시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산타 랠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1월 효과가 지나가야 된다면 그만큼 전제 조건은 결국 미국이 이제 1월 달에 발표될 경제 지표가 하나하나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키워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끝난 그 유럽 증시 가운데서 유로존 PMI 지수가 약 54.9기 때문에요. 그만큼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의 모습을 기록했다는 것, 그만큼 PMI라는 개념이 결국 구매 관리자 지수이기 때문에 구매 관리자들이 12월 달 좋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심리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50을 넘은 54.9라는 것은 유로존에 즉 2016년 12월 달은 어쨌든 좋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이제 그 미국발 그 PMI 지표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시장의 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 이번 주에 미국의 지난 2016년 12월 전일 앨런 의장이 얘기했던 기준금리 관련돼서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의사록이 있었는지 의사록이 발표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기본적인 키워드 가운데서 어쩌면 내년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는 기준금리를 2번 때로는 3번 이상 올립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결국 이제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04원을 달리고 있는데 결국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한국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달러 강세의 모습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이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펙이죠. 산유국이 이제 동결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2016년 말 같은 경우에는 WTI 브렌트가 55달러 전후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WTI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어느덧 50% 이상 급등했는데요. 2017년 오늘부터 이제 산유 동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산유량의 가격이 배럴당 50이 아니라 60, 때로 70을 올라간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이 미국과 한국과 중국 과연 이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여러 가지 팩트 가운데서 미국 시간 5일이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주간 원유 재고가 나오는데요. 그때 나올 때 혹시 기본적으로 관련돼서 공급과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산유국에서 아무리 동결한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치고 나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유가에 대한 방향 지금처럼 결국 유가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변수가 있어서 오늘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시작될 미국 증시가 2만 선을 돌파 여부가 결국 한국의 2017년 1월 효과를 넘어서 1분기 어떤 방향을 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급 하나만 좀 여쭤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잘 사주고 있는데 당초 예상과는 조금 다른 흐름으로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 돈을 바꾸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어느덧 1203원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 돈 달러당 1100원대 들어와서 다시 나가려면 1200원이 되기 때문에 외국은 이미 환율 평가선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지난 2016년 하반기 들어서 외국계가 계속 시장에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환율 평가선이 있지만
그만큼 주가가 급등한다면 결국 주가 급등을 통해서 환율 평가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관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이 평가손이기 때문에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연일 한국 시장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금 완전히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 필두라 실적 호조, 그거 이외에는 딱히 설명드릴 답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